2교시를 진행을 할 거고요.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풀다운 메뉴 만들기 V2라고 하는 애가 열려 있을 겁니다. 자, 얘를 하나씩 같이 좀 볼 거예요. 먼저 1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니다. 이거 저번에 우리 했던 거 있죠? 이런 것처럼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하라는 대로 먼저 쭉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여기 10까지, 1부터 10까지 얘가 시키는 대로 하고 넘어가 보면 그거에 대한 답이 들어있을 거고, 또 거기서 또 쌓아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 여기까지 한번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만약 하지 마시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죠. 아예 그냥은 좀 그럴 것 같네요. 잠시만요. 의 자식으로 li를 한 3개 일단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런 걸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동물, 그리고 금속, 그리고 식물 좋아요. 이렇게 3가지를 좀 넣었다고 해볼게요. 이러고 나서 일단 글씨 크기가 너무 잘 안 보이니까 좀만 키워놓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아니, 너무 커졌네. 2. 이 정도만 하죠. 자, 얘네 A 태그도 좀 붙여줄까요?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만든 1차 메뉴라고 상황을 좀 볼게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생겨먹은 1차 메뉴를 만들었었죠? 여기 동물, 금속, 식물 이런 식으로. 그쵸? 자, 여기서 이제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 밑에다가 목록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2차 메뉴를. 이런 거거든요. 이런 사이트를 하나 들어와 보시면은, 자, 지금 이 국세청 사이트예요. 여기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만큼, 얘가 우리가 그 전에 만들었던 1차 메뉴랑 유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 마우스를 올리면 메뉴들이 또 엄청 나오죠. 1차 메뉴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렇게 각각 엮여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다 엮여 있는데, 자, 얘네가 2차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자, 그럼 3차 메뉴는 누굴까요? 여기서 이런 거 화살표 있는 거 또 눌러보면 또 나오죠. 이겁니다. 이게 3차 메뉴예요. 얘는 이런 식으로 적용을 시켜 놓은 거고, 이런데 보면 얘는 또 다르죠? 국세청은 한 번에 2차 메뉴가 싹 나왔다면 얘는 내가 올린 애에 관련된 2차 메뉴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얘는 3차 메뉴가 따로 없네요. 이런 거. 어쨌든 우리가 1차 메뉴를 만들어 놓고, 1차 메뉴 구성은 다 비슷하잖아요. 가로로 쭉. 우리가 만들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디자인 요소만 좀 다른 거지. 1차 메뉴가 옆으로 쭉 나열되는 거랑 마우스 올렸을 때 뭔가 동작을 하는 거. 우리는 호버까지만 진행을 했었고요. 얘네는 딱히 여기도 호버가 있네요. 색깔이 살짝 바뀌고 있어요. 얘네들은 호버했을 때 밑줄 그어지는 거, 이런 특징들이 좀 있고요. 디자인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우리가 만들었던 1차 메뉴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2차 메뉴가 나오게끔 하는 구성은 똑같다라는 거죠.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 봐도 대부분 다 이래요.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될까요? 편의성도 필요하죠. 내가 회사 소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 이상한 게 막 나와버리면 찾기가 어려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국세청도 이만큼씩 분리를 시켜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네? 접근성? 그게 약간 편의성과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좀 싶은데, 자, 이겁니다. 얘는 지금 사실 메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얘는 메뉴가 엄청 많죠. 지금 보시면은 개수가 어림잡아도 한 20, 30개는 돼 보이잖아요. 그죠? 넘어 보이고. 이 메뉴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고 1차 메뉴처럼 옆으로 한 줄로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한 2줄, 3줄? 4줄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메뉴가 1차 메뉴처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있어야 된대요. 그럼 벌써 화면의 반을 메뉴로만 가렸네요. 이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웹이라고 하는 이 환경은 브라우저가 이 사용하는 사용자의 컴퓨터 모니터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정 픽셀로 잘 안 쓰는 거예요. 화면을 구성하는 그 너비 자체를. 왜냐면 고정 픽셀로 해놓으면 내가 만약에 1000픽셀을 해놨는데 누군가의 모니터는 가로가 500픽셀까지밖에 안 나온대요. 이런 건 물론 없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면 그 사람은 반짜리 화면 보는 거예요. 그럼 매번 스크롤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퍼센트라는 걸 활용해서 반응형 웹이라는 걸 만드는 건데, 반응형이라는 얘기는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자, 이 사이트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줄어요. 얘네들 메뉴 지금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같이 줄고 있죠. 같이 줄다가 지금 이런 애들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좀 내용이 그냥 확 압축되면서 줄어들고, 그 전까지는 늘어나면 같이 늘어나고 줄어들면 같이 줄어들고, 이 메뉴도 동일하죠. 이런 걸 보고 반응형이라고 해요. 내가 브라우저로 열고 있는 화면이 줄어들고 커졌을 때 같이 커지거나 같이 작아질 수 있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이런 걸 보고 이제 반응형 웹 레이아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웹사이트는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사용자가 이 화면을 띄워도 크게 불편함 없이 웬만한 내용들을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 이 와중에도, 반응형으로 하는 와중에도, 이걸로 보죠. 반응형으로 하는 와중에도 이 메뉴들이 이만큼을 다 차지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이 한 화면에 못 담고 내려가야 되는 스크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메뉴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면 선택하는 것 자체도 너무 불편한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압축시킬 수 있고 간략하게 만들 수 있고 좀 연관성에 따라서 분류시키려고, 그래서 1차 메뉴, 2차 메뉴, 3차 메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메뉴가 더 필요하다면 4차 메뉴, 5차 메뉴 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메뉴 구성을 하는 거고, 그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 봐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걸 사람들이 알아버렸으니까. 그래서 메뉴를 이렇게 만드는 건데, 제가 보여드렸던 이거, 얘네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도 동일한 거예요. 얘네가 지금 1차 메뉴가 4개 있고요. 1차 메뉴 아이템이 총 4개 있고요. 각각 1차 메뉴 아이템에 2차 메뉴 아이템이 4개씩 들어있어요. 그럼 2차 메뉴 아이템은 총 몇 개예요 지금? 16개죠. 그리고 2차 메뉴 아이템 각각 3차 메뉴 아이템 4개씩 들고 있어요. 그럼 이건 몇 개예요? 4, 15. 네, 64개 맞죠? 그럼 64개가 1차 메뉴처럼 가로로 나열됐다. 말 안 되죠.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도 명확하게 알고 가는 거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 요소만 다르지 진짜 비슷한 거잖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뉴들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그걸 만들기 위한 초석을 좀 다져볼 건데,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스탯 만들어 놓고, 강아지, 고양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토끼? 토끼. 잠깐만, 토끼는 제가 종류를 모르는데. 일단 토끼. 네. 네? 토끼라고 하신 거 아니었나요? 네, 맞죠. 이렇게 했다고 해볼게요. 자, 이거.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면
누가 1차 메뉴고 누가 2차 메뉴고 연관성을 어떻게 따져야 되고 이런 거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셋은 누구에 속해 있는 게 맞아요? 동물이죠. 그러면 얘를 처음에 안 보이게 했다가 동물의 마우스를 올리거나 얘를 클릭했거나 했을 때 얘네가 나와준다면 좀 좋겠네요. 그것도 할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얘네가 지금 동물과 위상이 어때요? 같은 위상에 있죠. 같은 위상에 있으면 애초에 동물에 속해 있다라는 표현을 못 하겠네요. 지금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두면은 고르기가 너무 빡센데? 이렇게 해볼까요? 이것도 하나 만들어서, 이건 그냥 임시방편이니까 따라하지 마세요.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됐다. 이렇게 줬다고 하고 점 A한테 디스플레이 노드로 만들어주고, 얘도 하나 필요하겠다. 필요. 이건 그냥 테스트니까 예 있을 때 자식이 아니라 동생 중에 점 A, 얘네들의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바꿔주겠다. 자,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용인데, 자 보세요. 이렇게 코드를 짜놓으면 동물의 마우스 올라갔을 때 동생 중에 A라는 클래스 가진 애들은 다 디스플레이가 블럭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됐다고 봐볼게요. 위상이 똑같으니까 인식할 때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지금 동물에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고, 그걸 알고서 쳐다보니까 뭐 그냥 뭐 알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한테 좀 생소한 단어들이고 생소한 메뉴들이라고 한다면 얘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의미가 좀 애매해진다라는 거죠.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나오긴 나오는데 같은 위상으로 나올 게 아니라 하나 들어간 위상으로 나온다면 좀 더 인지하기가 편하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의 위상을 바꿔줄 건데, 이 셋이, 이 세 개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자, UL 자식으로 누구만 올 수 있다고요? LI밖에 못 오죠. 그럼 지금 당장 이게 안 된다라는 거네요. 했더니 뭔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죠? 근데 이거 맞아요? 이러면 UL의 자식으로 UL이 왔죠? 이거 말 안 되는 거라고 했죠? 그럼 이게 안 된대요. 그럼 얘네 셋은 어디로 가야 돼요? 네, LI의 자식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LI의 자식으로 들어오는데, 자, A 태그의 자식으로 넣으면 될까요? 그럼 어디로 넣어야 돼요? 그냥 LI의 자식으로 여기다가 그냥 넣으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위상이 안 달라져?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자, UL 자식으로 LI밖에 못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LI가 있으려면 UL도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 LI들의 부모가 UL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 UL을 만들어서 이 구조를 만들어줘야만 우리가 원하는 올바른 위상으로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했을 때 잘 보세요. 지금 UL, 이거 우리가 1차 메뉴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1차 메뉴를 만들 때 우리가 하나의 레이아웃을 큰 틀로 잡았죠. 첫 번째 누구였어요? 총 4가지의 영역들이 존재했어요. 그걸 우리가 메뉴 박스, 메뉴 아이템, 메뉴 아이템 텍스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자, 1차 메뉴 기준
가장 바깥에 앱이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서 메뉴 박스 얘기를 했죠. 메뉴 박스다. 이걸로 하죠. 글씨도 못 쓰는데 하나하나 쓰지 말고. 메뉴 박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 누구 있어요? 메뉴가 있어야죠. 자, 그 안에 메뉴 아이템이 존재하고요. 메뉴 아이템 안에 메뉴 아이템 텍스트가 존재를 하는 상태로 이렇게가 하나의 1차 메뉴의 한 틀 레이아웃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 중에서 이 UL은 누구였어요? UL은 메뉴였습니다. UL이 메뉴 역할을 했고, 메뉴 박스를 우리가 보통 내비로 많이 사용을 했었죠? 자, 그러면 UL 밑에 있는 li, 얘가 메뉴 아이템이 되고요. li 안에 있는 a, 얘가 메뉴 아이템 텍스트가 되는 상태였어요. 자, 그럼 이거 잘 기억을 하시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2차 메뉴입니다. 2차 메뉴한테 이 구조 필요한가요? 필요하죠. 일단 2차가 있으려면 1차가 있어야 되니까 일단 이거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2차를 끼워 넣어야 되는데 지금 얘 보세요. 누구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li 안에 ul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1차 메뉴 아이템 안에 2차 메뉴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거, 2차 메뉴를 만들 때 어차피 1차 메뉴부터 시작을 하죠. 2차 메뉴를 이제 만들어요. 2차 메뉴는 메뉴 박스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 메뉴 박스는 메뉴라고 하는 거를 전체를 감쌀 수 있는 통큰 가장 바깥의 영역이니까 2차 메뉴부터는 메뉴 박스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1차 메뉴에서 2차 메뉴를 쌓아 나갈 때 1차 메뉴 아이템의 자식으로 누구를 넣는다? 2차 메뉴를 넣는다. 그래서 UL이 2차 메뉴가 될 거고요. 얘는 누구겠어요, 그러면? 2차 메뉴 아이템이 되겠죠. 그럼 얘는? 네, 2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3차 메뉴를 또 만들어 볼 거야 라고 하면 누구한테 뭘 넣어줘야 돼요? 2차 메뉴 아이템한테 얘한테 누굴 넣는다? 3차 메뉴를 넣고 그 안에 3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를 넣는다. 자, 그러면 이 구조만 딱 봤을 때 지금 동물에 한해서는 2차, 3차 다 만들었는데 구조 어때요? UL, li, a, 또 UL, li, a, 또 UL, li, a 어때요? 반복되죠. 우리가 1차 메뉴를 잘 만들어야만 했던 가장 큰 이유가 그 구조의 반복이에요. 2차부터는 1차 메뉴 구조랑 다를 게 없다. 그냥 반복이다. 그래서 이게 반복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메뉴를 만들 때 젠코딩으로 한 번에 뽑아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좀 디테일하게 가보자면 li의 자식으로 ul이 존재할 거고 이렇게 가고 또 여기 li의 자식으로 이렇게 존재하겠죠. 상황 이해되시죠? 자, 완벽하게 ul, li, a가 반복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여기다가는 빅을 비숑, 소매 이런 거 넣어볼까요? 플레이? 소매 아니야.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처음에 해봤던 거 한번 다시 해보죠. 얘네가 처음부터 나오고 있는 건 효율적이지 못해요. 2차 메뉴, 3차 메뉴가. 그러면 지금 국세청 같은 데에서 보여지는 게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을지언정 얘네들이 한 번에 나오고 있다면 얘네가 다 열려있는 상태로 이만큼이 메뉴겠네요. 화면에. 불편하죠? 그래서 가려놔야 돼요. 가려놓으려면 뭐 해야 돼요? 네, 디스플레이를 논으로 바꿔야 돼요. 누구를? 지금 가리고 싶은 애가 누구다? 2차 메뉴랑 3차 메뉴죠. 이 두 개를 가려야 돼요. 자, 3차 메뉴 누구한테 들어있어요? 2차 메뉴 아이템에 들어있죠. 그럼 보세요. 2차 메뉴를 가리면 3차 메뉴가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쵸?
그럼 여기서 UL에 2차 메뉴까지 한번 파고 들어가 볼 거예요. 자식으로 있는 LI인데 거기에 자식으로 있는 UL이죠. 이거 지금 2차 메뉴네요. 그쵸? 얘를 어떻게 하겠다? 디스플레이 논으로 바꾸겠다. 사라졌죠? 그쵸? 자, 근데 이렇게 걸어놓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거는 2차 메뉴가 가려져서 3차 메뉴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지금 좀 더 디테일한 상황을 보자면, 단순히 2차 메뉴가 가려졌기 때문에 3차 메뉴도 화면에 안 나오는 거야가 아니라, 지금 3차 메뉴한테도 디스플레이가 논으로 걸려있어요. 왜 그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UL의 자식으로 있는 LI의 자식으로 있는 UL이죠. 그럼 보세요. 1차 메뉴 아이템, 자식으로 2차 메뉴죠. 이렇게 해서 2차 메뉴가 디스플레이가 논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어때요? 2차 메뉴, 자식으로 있는 LI, 그 밑에 3차 메뉴. 이렇게도 찾아간 거고요. 이렇게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둘 다 디스플레이 논이 걸려 있다는 얘기죠. 내가 만약 3차만 가릴 거야. 그럼 3차까지 파고 들어야만 해요. 그리고 2차만 가릴 거야. 3차는 안 가릴 거야. 그러면 2차까지 명확하게 파고들어야 돼요. 그럼 명확하게 파고들려면 누가 필요해요? 우리가 1차 메뉴에서 했었던 메뉴 박스가 하나 필요한 거죠. 얘한테 보통 이제 가장 바깥에 있는 메뉴 박스는 클래스를 하나 줘도 좋다고 했으니까 이런 거 하나 주고 이렇게 감쌌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러면 더 이상 3차 메뉴는 디스플레이가 논이 되지 않았어요. 상황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이거에 대한 차이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죠. 얘를 잠깐 여기다가 해놓고 주석을 좀 걸어놓을게요. 근데 LI한테 오버를 하면 그 자식으로 있는 UL이 디스플레이가 블락으로 바뀐다. 자, 보이세요? 2차 메뉴가 나왔는데 3차 메뉴가 안 나와요. 차이가 이해가 되실까요? 지금 이게 지금 디스플레이가 LI는 어차피 블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 해놔도 이렇게 열리는 건데 2차 메뉴가 분명히 나왔어요. 블락이 됐어요. 근데 3차 메뉴는 안 나오고 있죠. 얘도 디스플레이 논이 걸려있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를 전부 줘볼게요. 자, 이렇게 줬다고 했을 때 얘는 이제 2차 메뉴만 콕 집었죠? 3차 메뉴 같이 나옵니다. 얘는 논이 아니니까. 간단한 원리예요. 이 반복 구조기 때문에 우리가 태그를 집어 들어갈 때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반복 구조기 때문에 나중에는 엄청 유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처음 배우는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꼼꼼하게 잘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디스플레이 논이 2차한테 들어가 있는지 3차한테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도 잘 분간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면 3차도 이걸 한번 줘볼까요?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3차까지 가려줬다가 2차에 마우스 올라가면 3차가 또 나와주는 거니까 얘를 자식으로 있는 LI에 자식으로 있는 UL 얘를 디스플레이 논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이때는 마우스 누구한테 올려야 돼요? 3차 메뉴 띄우려면 2차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 올려야죠? 이렇게. 자, 그럼 보세요. 올라갔고 올라가면 나오죠. 우리가 원하는 상태가 됐죠. 4차가 또 쌓였다. 그럼 한 번 더 하면 되겠네요?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이만큼 해놓고 봤을 때 뭔가 억울하지 않으세요? 좀 속상하죠? 아까 전에 얘만 없었으면은 그냥 2차, 3차 둘 다 적용돼가지고 편하게 할 수 있었는데 얘가 생겨버리는 바람에 지금 똑같은 걸 또 해야 되잖아요. 이건 상당히 억울한 일입니다. 근데 메뉴 박스가 없어지는 건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바디 안에 이 메뉴 박스라고 하는 내비가 감싸고 있는 메뉴 말고 다른 UL LI가 과연 없을까요? 메뉴가
이런 봤던 이런 위에 위치하고 있는, 화면의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1차 메뉴 제외하고 과연 이 비슷한 기능을 해야 되는 메뉴가 또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얘가 빠져버리면 걔네들도 똑같은 영향을 받겠네요. 그쵸? UL이라는 구조가 어딘가에 사용이 됐다면 내가 원하는 건 얘네들인데 요 밑에 있는 다른 메뉴가 이걸 적용을 받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메뉴 박스를 무조건 넣어야만 해요. 지금 내가 컨트롤하고자 하는 이 메뉴를 골라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억울함을 감당을 해야 되나요? 너무 속상한 일이죠.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걸 좀 편하게 작업하기 위해, 제가 좀 전에 반복 구조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훨씬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이거 뭐예요? 자, 메뉴 박스에 자식으로 있는 UL에 후손으로 있는 UL이죠. 자, 이거는 잠깐만요. 이걸 먼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얘네들을 잠깐 다 끄고, 얘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거 솔리드. 자, 지금 저는 메뉴 박스한테 보더를 입혔어요. 근데 얘의 자식으로 있는 UL한테 보더를 입히면 1차 메뉴가 되겠죠. 자, 이 자식으로 있는 LI한테 보더를 입히면 1차 메뉴 아이템들이 선택이 될 거고요. 1차 메뉴 아이템의 자식으로 있는 A를 고르면 아이템 텍스트가 되겠죠? 그쵸? 지금 영역의 차이를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A가 아니라 UL을 고르면 이건 누구예요? 2차 메뉴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LI를 고르면 2차 메뉴 아이템일 거고요. 여기서 A를 고르면 2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 그리고 A가 아니라 다시 UL을 고르면 3차 메뉴 LI 고르면 3차 메뉴 아이템, A 고르면 텍스트. 자, 지금 구조가 변경되는 상황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이 흐름이 안쪽으로 파고들어 들어오는 게 똑같죠. 근데 제가 여기다 추가한 거는 UL, LI, A, UL, LI, A 밖에 없죠. 반복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러면 누구예요? 저 지금 누구 골랐죠? 이거는 1차 메뉴 제외한 나머지 메뉴를 고른 거예요. 왜 1차 메뉴는 제외됐어요? 지금 결국 보더가 씌워져 있는 건 얘를 찾아온 건데, 얘는 앞에 있는 조건이 메뉴 박스라고 하는 클래스의 자식으로 있는 UL의 후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가 누구였어요? 얘까지가 1차 메뉴였죠. 그럼 1차 메뉴 밑으로 후손으로 있는 UL들, 얘네들은 2차, 3차, 얘가 만약에 50차까지 있다. 그럼 2차부터 50차까지 다 고른 거예요. 상황 이해되실까요? 우리는 이렇게 골라서 얘를 줄 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면 2차 메뉴도 디스플레이가 논의된 거고요. 3차 메뉴도 디스플레이가 논의된 거예요. 그 밑으로 4차가 쌓이면 4차도 디스플레이가 논의된 거죠. 아까 메뉴 박스가 없던 상태처럼 가능해진 거예요. 대신에 다른 애한테 피해 안 주게끔 완벽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거 하려면 얘는 어떻게 줘야 될까요? 지금 당장 이거 안 해놓으면은 2차 메뉴까지는 나올 건데 3차 메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잘라야 될까요? 지금 얘네 둘은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지울게요. 이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얘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2차, 3차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얘는 1차도 적용이 될 필요가 없는, 1차는 적용이 될 필요가 없지만 아무튼 얘도 똑같이 줄 수 있어요. 한 번에 2차, 3차, 뭐 50차까지 한 번에. 누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얘가 얘를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끊어서 li한테 호버까지 UL에다가 호버까지 이렇게 여기다가 한번 줘볼게요. 이러면 근데 메뉴가 나오지 않을까요? UL에 자식으로 있는 UL에 이건 안되지. 맞아. 애초에 지금 숨겨져 있는 상태인데 걔를 마우스로 올릴 수가 없잖아요. 얘한테. 얘가 일단 화면에 나와야지 마우스를 올리든 말든 할 수 있으니까. 자, 이거는 간단해요. 얘 끊으면 돼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뉴 박스라고 하는 클래스 밑에 있는 후선 중에 UL, LI, UL 구조가 일단 있어야 되는데 이 구조 안에서 LI한테 호버가 되면 누가 나온다? 그 다음 메뉴가 디스플레이가 블락으로 바뀐다. 이렇게 이해되세요? 우리가 후손 선택자를 남발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이 메뉴 구조는 완벽한 반복 구조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후손 선택자를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이 메뉴 만드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제가 아까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이 친구 있죠?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얘네 진짜 하나하나 다 찝어야 돼요. 이거 말 안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 논 블록만 한 6, 7줄 나와야 돼요. 너무 불편한 거죠. 근데 우리가 후손 선택자를 잘 이해하고 잘 쓸 수만 있다면 아무 어려움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럼 벌써 지금 안 보이게 하는 거 보이게 하는 거 끝난 거잖아요. 이 밑으로 한 만차 메뉴 아이템이 쌓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적용될 거니까. 이해되시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복 구조를 눈으로 쫓아봤던 이유도 결국엔 이걸 하기 위함이었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좋은 점, 이거는 지금 이 구조로 만든 이 상태는요 결국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제 표현 자체는 상속과 좀 비슷한 느낌으로 표현이 되겠지만 상속이랑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건데, 뭐냐면 제가 만약에 이 2차 메뉴한테 스타일을 막 줬어요. 아니다, 1차 메뉴부터 얘기를 해보죠. 1차 메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스타일 우리가 하던 대로 줬어요. 그리고 2차 메뉴에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도 배경색 들어가 있었고 뭐 패딩 글자 크기 좀 컸고 호버 같은 것도 다 들어가 있었죠. 이런 스타일들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스타일들 누가 갖고 있어요? 이미 우린 1차 메뉴 만들 때 다 넣었어요. 그러면 1차 메뉴가 독식하게 두지 않고요, 후손 선택자를 잘 활용해서 얘네들도 그 스타일을 받을 수 있게만 끊어주면 우리 스타일 추가할 게 없어요. 그럼 얘네가 그 색깔이나 이런 거 다 물려받을 거니까. 정확히 말하면 물려받는다가 아니라 후손 선택자로 인해서 얘네들도 그 속성을 가지게 될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친구가 스타일 속성을 보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다예요. 여기 심지어 이만큼은 노멀라이즈죠. 그럼 요게 다예요. 뭐 얼마나 없습니다. 1차 메뉴가 갖고 있는 게 1차 메뉴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거 볼까요? 이거였으니까 얘는 이거 써있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얘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만큼에다가 3차 메뉴까지 추가하는데 필요한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만큼밖에. 그러면은 봅시다. 여기 노멀라이즈 대충 한 요 정도까지가 그거였다. 기존의 1차 메뉴였다. 그럼 2차 메뉴, 3차 메뉴를 위한 속성은 이게 다다라는 거죠. 후속 선택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거에 한 3배는 쓰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뉴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얘를 잘못 끊으면 난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정확히 판단해서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끊어서 적용이 가능한 이유는 얘가 어떤 구조? 반복 구조이기 때문에. 반복 구조가 아니라면 이렇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것만 잘 인지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좀 짚어드렸으니까 이거를 참고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문제 1부터 10까지 한번 쭉 와보시죠. 이제 진짜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